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1층에서입니다. 그때 기억나네요. 그때 그 무슨 약간 악기 다루시는 분하고. 네네네. 네. 아, 맞다. 저 악귀라고 하신다. 악기. 너무 나라에 무당이 판치다 보니까. 악귀. 오늘은 지혜가 105회이자 지혜갑을 마무리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뭔가 1층으로 부르셨을 때 뭔가 마지막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저희 뒤에 보시면은 댓글들 저희 칭찬해주신 제 칭찬해주신 분도 있고. 나피디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그냥 뿜뿜할 거야. 얼마나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박수 주세요. 자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 제작진이 좀 고민이 많았는데 요쯤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해서 오늘 방송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연을 하는 것보다는 사연 후기를 저희가 50회 때 한 번 했고 100회 때 한 번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온 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쟁여두고 있었는데 소개해드리는 게 마지막 방송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왔고 저희 95회 때 방송했던 두 번의 이혼 아빠가 다른 두 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던 사연인데 그렇게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선임의 여자친구분과 친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임에게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선임의 반응이 묘하게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20대 초반과 후반에 2번 결혼했었고 아빠가 다른 아이 둘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청혼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제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임이 저를 불러 결혼 생각하고 있냐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면 제가 미친 사람인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 남의 인생같이 오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 사랑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술집에서 서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지 않나. 어떤 경험에 의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뭘 모르니까.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솔직하게. 네.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에 대한 무게를 대고 이러지 마. 힘들어져. 요 사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이분이 군인이었잖아요. 네네. 20대 때 2번의 이혼을 겪고 각자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분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결혼 해도 되느냐라고 왔던 최초의 연애 상담이었는데 후기를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혜감 여러분들, 이전에 제 사연을 채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제 사연이 안 올라와 안 됐나 보다 했는데 8월에 방송 올라오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방송 너무 잘 봤고 댓글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습니다. 역시나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부 저를 걱정하시는 댓글이라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 사연이 소개되기 이전에 여자친구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번의 이혼 뒤에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반년 정도 함께 살기도 했는데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랑이 현실이 되며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 남자를 잘 따랐던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며 절대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네 분이 해주신 이야기들과 여자친구와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가장 여자친구의 말과 비슷한 말을 손문선 아나운서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에 부끄럽지만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너무 행복하면서도 그 감정이 사라져버릴까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붙잡아두고 싶었던 걸지도요. 여자친구와는 천천히 연애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이들과는 만나지 않고 부대에도 그냥 연애만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생각과 시간을 가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의견은 그대로이지만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니 연애도 안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 관계가 어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기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방송이 나가기 전 일이었지만 네 분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저와 제 여자친구의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네 분 그리고 제작진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는 결혼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내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 내가 맞다. 결혼 안 하기로 한 게 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이거 시기상으로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니까. 오 10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안 하기로 한 걸 현명하게 안 하길 잘했다. 잘했다. 진짜 현명하시네요. 네. 근데 이분이 그 거의 첫사랑이었죠, 이 여자. 네, 제대로 된 연애가 처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직업군인이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은 같이 살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아니, 같이 살아보라고. 뭐가 문제냐고. 아니, 뭐가 문제냐면서 막 등 떠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성분 입장에서 보면 3번의 이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 더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 마음이 또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이제 두 번의 그런 경험 이후에 또 심지어 반년 정도 동거했던 사람이랑 결국 안 되면서 진짜 다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하는 입장이었고 남자분은 이런 거는 처음인데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완전 이제 양극단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상대방을 묶어두려고 하다니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 변호사님도 그렇게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 제도권으로 일단 끌고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제도의 힘을 빌어서. 그렇지.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약간 이제 남이잖아요.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해서 잘해주면 이 사람은 진짜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은 오늘 밤 더 과한 섹스를 원하나? 뭔가 대가를 바랄 수 있다. 그렇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갑자기 왜 잘해주나? 언니 죄송한데 오늘 술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마지막 회라고 건하게.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잘해줘도 이게 이유 없이 잘해줘도 이게 이 새끼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이야. 근데 이 남자한테 엄청 직정성 잘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 뭔가 속셈이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잘해주면 너무 좋아 보이지.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잘해줘봐. 그러면은 잘한다. 결혼 잘했다면서. 네, 그죠. 아이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두 분 다 이제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이미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사실 뭐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긴 되네요. 네, 근데 이분들 저는 뭔가 결국엔 두 분 또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남자분이 여성분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그렇죠.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천천히 본인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결혼하면은 급하게 한 것보다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똑같은 아픔을 또 겪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결혼할 때는 진짜 이제 와 생각해 보면은 결혼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혼할 때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근데 반대로 돼 있다고. 네. 그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이. 이 결혼이 맞나, 뭐, 차분히 생각할. 뭐, 스드메 막 정하고 막. 뭐.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청첩장 돌렸는데 어떡하지? 막. 청첩장 돌릴 때 쎄양은 느낌이 있었나요? 있죠. 있다니까. 몇 번 있어요. 몇 번 와. 몇 번 오는구나. 네, 있다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모르게 늦었다라고 생각을 그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늦지 않았는데. 전혀. 그때 방송할 때 두 분은 결혼하시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톤이 되게 달랐어요. 엄 변호사님은 해라 해. 야 해. 네 맘대로 해봐. 이런. 이 결과를 받아보시고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자산 결정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일.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네가 결혼하든 말든. 그때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관사나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신혼부부 청약 이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커플들도 맞아요. 제법 그쵸, 있잖아요. 가끔 있던 사건 중에서 뭐 실제 그 사안이었어요. 그 청약 받았는데 돈은 대부분 이제 시부모님이 됐어요. 이혼 소송이 되게 길을 2, 3년 정도 끌었는데 그 사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선분할을 따뜻하게 먹은 사례가 있는데. 근데 저는 무조건 이제 먼저 법률관계 있다 싶으면 맺어라. 재산이 있다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묶는 게 이득이네요. 그렇지. 네. 제도권으로. 근데 저는 이제 와서야 그런 생각을, 이런 걸 내가 애진혁이 알았다라면. 그 정말 다행인 건 이분이 주변의 시선도 군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하시는 일이 막 그렇게 네.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뭔가 너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뭔가 뒷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더 결혼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아 그거죠. 예. 이 댓글에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연자분이 굉장히 나는 진짜 사연자분이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을 때만 해도 좀 되게 쑥맥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결혼으로 증명한 건 아니잖아, 내 사랑을. 결국에는 또 여자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 천국 같은 댓글들에 와, 오히려 감사하대. 야, 나 이 대인배. 부정적인 댓글도 그마저도 전부 저를 걱정하시는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다 부정적인 읽었다. 댓글을 보면 개새끼들을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엄 변호사님은 약간 유독 댓글에 많이 아니 우리 사연자는 지금 큰 위로를 받으셨다잖아요. 네네. 제가 보면 정상이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2화 사연인데요. 하룻밤을 보낸 직장 후배가 찾아와서 그때 아이를 가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아내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남자분의 사연이었고요.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과거에 친했던 후배 여자 직원이 한마디를 하고 가더군요. 그때 선배 아기를 가졌었어요. 당시 제가 연애를 하던 사람은 그녀의 3년차 선배이자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말하더군요.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다고요. 예상하시다시피 그녀였습니다. 불법적인 성인 소비가 있었거든요. 임신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심이 가요.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불편하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했다. 그건 이제 빙신이라서 그런 거죠. 네. 봐봐. 이 남자를 얼굴을 봤어 오랜만에.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 거 아니야? 즉흥적으로 이거밖에 시나리오가 저 안 나와. 남자를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인생이 꼬였잖아. 너 때문에 망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미친년이다 이렇게. 저 같으면 계속 연락 오면 나한테 연락 줘. 현대 타격. 사실 오늘 선배 얼굴 보러 왔어요. 이거 할 때 이 사연 준 분 여성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못된 년처럼 이렇게 딱 멘트를 하셨으면 좋죠. 아직 저의 연기를 지적하신 건가요? 저 오늘 선배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그때 선배 애 가졌다고!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 네 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맞아요. 사연인데 후기를 보내주셔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방송에 소개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후기 보냅니다. 사연을 보낼 때까지도 저는 이 일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인 7년 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최근까지 연락을 한 일도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저뿐만이 아닌 당신과도 연락을 시작해 더는 모른 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요. 그 어떤 감정을 나누지도 않았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내가 그 후배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같이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애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아내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야 당연히 서로 아는 사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제 흉도 보고 그랬는데 후배는 그래도 저만한 남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은근히 예전에 같이 일할 때 제가 도와줬던 이야기를 흘렸다더군요.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늦게 이야기했으면 더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가 따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자 대면을 하거나 제가 나가면 압박을 받아 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겠다는 아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후배는 만났고 뭔가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본 행복한 제 모습과 비교되는 본인의 처지에 즉흥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이 불행해져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균열이 생길 가족이 아니니 이제 그만하라고 잘 타일렀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고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후 후배에게 연락은 없습니다. 다른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런 생각도 웃기지만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안 해도 될 만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아내분이 되게 현명하시네요 또. 그러게요. 저는 근데 그때
이 이제 여성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배 아이를 가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뿌리고 싶은 거야, 소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어쩔 아이를 나도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남자분이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이 여자를 막 사랑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었어.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그러면 나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나한테 정말 감정이 없었던가? 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너라는 거지. 나한테 정말 감정이 없었네, 이 새끼는. 이 여자는 굉장히 의지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자를 뭐 막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여자는 조금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하룻밤을 보내겠다. 그렇지. 양쪽의 감정이 좀 달랐을 수 있다. 저는 감정이 분명히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남자한테 이렇게 재를 뿌리고 싶은 마음. 이 재를 뿌리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고춧가루라도 뿌리고 싶다. 아내분은 이 얘기 듣고 화를 안 냈을까요? 좀 현명한,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나랑 결이 저랑도 결이 달라. 아니 막 이게 여기에 후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르지 또 막 둘이 오지게 싸우고 나서 이렇게 된 거지. 결정을 내린 거지. 아니 근데 뭐 순간적으로 웃겨서 화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뭐 맞아.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어떡할 거냐. 지금 그렇다고 애를 낳아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잘 다스리지 않았을까 마음을 아내분께서도. 네.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나 보내주시긴 하셨어요. 그 후배가 생각난다? 아니요. 은근히 관계를 거부한다. 누가? 아내가. 근데 그거는 조금 아내분이 상처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고 고착화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모르겠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럴 때 한번 할까? 내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던 여자와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약간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빈정은 상하겠죠. 그건 아니지. 내 남자가 자기는 진짜 감정이 없대. 그래서 서로 감정이 없이 합의하에 그 했다 자체가 좀. 감정 없는 여자와의 섹스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감정 없이 했다, 별 거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남자로서 가능합니까, 엄 변호사님? 뭐든 다 먹습니다, 그냥. 라면, 짜장면, 일식, 한식.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가스. 합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양식. 그 사피엔스의 그냥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수컷 맞아요. 사피엔스 일반적 성향. 변호사님은요? 개인적인 게 질문 안 받습니다. 고도로 진화된 분이기 때문에. 신인류인가요? 미래인류. 네, 미래인류. 미래인류다. 근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야. 나 근데 정 떨어지긴 하잖아. 내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정 떨어지지. 되게 사력 있고 뭔가 되게 생각 많은 남자인 것 같고 그래 의지됐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느낌. 아니, 배신감이야. 내가 알던 이 남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막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또 부부관계를 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당장은 좀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어차피 나 만나기 전에 과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감정적으로 내 남편이 내가 아는 내 후배가 심지어 임신을 했었다? 심리적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죠. 당분간은 아내분이 어떤 그런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이해가 된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된다. 많이 연짜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내분을 다그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되게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아무 여자랑 여자분 말고 섹스하냐고. 이 남자분은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분은 솔로였잖아요.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행을 간다거나? 예, 맞아요. 그런 분위기 전환이라는 게 사실 근데 저도 이건 동의해요. 예, 그냥 그 전과 지금이랑 똑같아.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예.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예, 그렇죠. 둘이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죠. 가서 이제 아내분한테 뭐 이렇게 이벤트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벤트를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각서를 받죠, 항상.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왜? 내가 다 집행할 거야. 각서 때문에? 저는 근데 진짜로 각서 효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알았다고요.
뭐 새로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었던 다른 문제에 비해선 가벼운 문제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내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하고도 다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삐딱선을 타고 브레이크 없이 돌진해서 회사에도 알려주고 뭐 이러면 안팎으로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강단 있는 아내분이 잘 마무리를 하셨다. 그리고 아내분의 그 성향 딱 생각해보세요. 아내분이 뭐 정말 현명한지 아는 사람이라도 일단 외부의 적이 들어오면은 내 가족을 일단 지켜야지. 그쵸. 저 여자한테는 굴복하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더 강단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내 남편도 꼴보기 싫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잘 좀만 시간을 두시고 조금만 위로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될 것 같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래도 정말 잘 해결됐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건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훅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뤘던 사연인데 부로 세상을 떠나고 저와 9살 딸만이 남겨졌을 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는 물론이고 경찰서에도 수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취직을 하기가 무섭게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먼저 연락이 와서는 어떤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더니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살색이 안 보일 정도로 양쪽 팔에 빼곡히 문신을 한 청년의 행색에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안 되어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허락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린다고 어디 말려집니까? 그럼요. 당사자분 있지 않습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합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 둘은 돈독해집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손문선 씨한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 그건 아니잖아. 너가 나랑 인연을 끊더라도 그놈은 아니야. 이게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눈빛부터가 있잖아. 내가 그 느낌 알잖아. 눈빛부터가 이거 아닌 거야. 야, 이거는 세하다. 내가 진짜 왔어. 필이 왔어. 자식을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작품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작품 전시회잖아요. 그쵸. 내 작품 옆에 이상한 똥이 와 있는 거야. 네. 30대 초반의 여자. 어렵습니다. 거의 나는 이제 성인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 다 거. 거의 뭐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 없이. 그렇죠. 내 선택이 다 오라. 그렇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해. 아내분을 아주 예전에 이르시고 이제 따님을 혼자 키워오시다가 딸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서로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양팔에 문신이 가득했던 그래서 밖에서 담배 피고 네 결국 반대를 하고 뭐 심하게 다투고 뭐 이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의를 하시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셨던 분인데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이유가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혜감님들 방송 보면서 너무 뜨끔하고 너무 공감됐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이런 사연이 좋다고 한 언변님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 같다고 한 손문선 아나운서님 말에도 너무 뜨끔했고 그 자리에서 허락을 못하겠다고 말한 저를 콕 집은 신유진 아나운서님 세상에. 신유진 변호사님 말에도 너무 뜨끔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죠. 너무 잘못한 일이 많은 것이죠. 사연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미리 말씀드렸다면 네 분이 저를 이해하시기 편했을 텐데 가급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 혼자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 별별 일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아이가 중학생일 때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이었죠. 그것도 시기를 좀 늦게 말해서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상대는 학교의 동년배 남자아이였는데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모와 남자아이를 다 만나보니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데 제 아이는 이 바보 같은 것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면서 심지어 한심하게 아이를 낳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때 처음 손을 댔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딸과 제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방송을 보고 그냥 딸의 인생이라고 내버려둬야 하나 고민하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차분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는 자리라면 최소한 본인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너와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요. 딸은 어떤 모습이건 그대로를 인정해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정결혼을 하길 원하면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를 담담히 나누고
내 나름대로 사랑을 주었지만 그게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딸이 울더군요. 그리고 딸이 하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딸아이의 뺨을 때린 것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그런 일이 있던 이후 자기가 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을 말했는데 제가 뭔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너무 큰 상처였다고 하더라고요. 임신과 중절 수술을 거치며 스스로 망가진 몸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었는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행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요. 태어나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무나 가엾고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깊은 내색을 감추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능력이 없어 라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씩 딸에게 먼저 연락이 와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합니다. 물론 용돈을 달라는 건 여전하지만요. 아주 조금씩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우리 부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네 분과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빠로서 열심히 했다 그 말씀만 하셨었는데 결국에 딸이 갖고 있는 상처를 몰랐던 거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딸과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 딸도 이제 상처받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버지랑. 따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절수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중학생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학교 선배로부터 성추행 당한 일을 해서 아빠한테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했는데 아빠가 너무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갔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딸 입장에서는 그 중학생일 때 임신을 했고 이제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나의 자기 현실에 대한 도피처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아빠가 박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맞아. 그 후에 본인이 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본인을 보호해 주지도 않아 제대로. 맞아. 그럼 뭔가 진짜 내가 그때 차라리 결혼했으면 내가 남자친구한테라도 보호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다쳤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뭐 반항심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됐어 돈만 받지 뭐. 아빠한테 돈만 뜯어내지 뭐 이렇게 그냥 일부러 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였는데. 미국은 좀 고등학교 체제가 좀 신기한 게 약간 대학교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따놓을 학점만 다 따놓으면은 학교를 안 가고 임신, 출산 그 시기에는 이제 출산 그 시기에는 학교를 안 가도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은 판사예요. 뭔가 되게 유연하다. 되게 유연해요. 유연한 시스템이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세요. 두 살 많은데 근데 그 언니는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이 다가올 때조차도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내가 키울 거야. 그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없었다. 그렇지만 혼자 키우고 계세요 지금? 물론 다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여간 그때 그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강해서 나한테 온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돼.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그렇게 독하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야,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언니에 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 다 쉽게 사는 것 같아. 진짜. 먼저 육아를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로스쿨 나오고. 약간 각 집집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뭔가 이게 이렇게 많이 큰 문제로 극단적으로 벌어지느냐 아니면 좀 사소하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지.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리고 이게 뭔가 오해를 풀기 귀찮아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있어. 괜히 낯간지럽게 막 얘기하고 서로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연이 왔을 때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 왜냐면 딸이 괜히 아빠를 괜히 미워할 수 없잖아요. 괜히는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일정 거리를 두고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각자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특히 결혼하고 나서는. 네네네. 아니요. 결혼 안 해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기억이 나네요. 그 얘기할 때 이제 문신하고 막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모습 유리창으로 다 보인다 담배 피고 이런 모습 보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해가 가서 너무 어떻게
그 인사 온 자리에서 저러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신유진 변호사님이 아빠 잘못했다. 맞아. 딸이랑 충분히 소통도 안 되는데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뭐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그리고 맞아. 제가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역시 또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딸은 어차피 허락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라면서 내가. 그 예의를 차리러 온 거야. 맞아. 인사드리러 왔는데 굳이 그런 말을 했어야 되냐며. 그러니까. 허락을 왜 하지? 막 이러면서. 허락 안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이 전남친이 귀인입니다. 그러네요. 이분으로 전남친 말미암아 쌓아뒀던 둑이 터져서 그렇네요. 서로 울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되어준 것 같긴 해요. 이 친구가 셔츠 이렇게 단추 끝까지 잠그고 왔으면 없었을 일. 그쵸. 전혀 모를 일이죠. 네. 그리고 이거 사연 보내주신 아버님 좀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무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대화 이렇게 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빠랑 이 새끼가 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얘기 못 꺼내실 것 같죠. 네. 근데 이렇게 대화를. 좀 양아치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대화 시도하다 보통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해. 신유진 아나운서라고 쓴 거 보니까 정말 보는 눈이 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앞으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저도 반대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어머니 결혼이야. 정신 차려. 네, 라고 신유진 아나운서가. 아버지의 허락만이 살 길이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따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아냥거리고 분명히 슬슬 긁었을 텐데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시고 하면서 진짜 육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엄 변호사님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엄 변호사님 되게 강압적으로 마음대로 다 하실 것 같은데. 엄 변호사님 이제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약간 뭐 반항도 좀 하고 이러지 않나요? 말 안 들은 나이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대화로 좀 차분히 이렇게. 이게 진짜로요? 안 그러시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되게 떠받들어 준다니까요. 아, 내가 진짜요? 봤을 때 딱 보면 알지. 자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은 원래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한테 조용히 얘기하겠지.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내한테 직접 조용히. 얘기 안 하고. 절대. 아내한테 조용히. 겉으로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계시고. 결혼식 때 안 오고. 결혼식 때 어디 여행 가고. 담적.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한 분씩 한번 소회를 들어볼까요? 뭐 100회 넘게 하시면서. 저는 그냥 딱 읽고 제가 제 주관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항상 강하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조심한 적이 없어. 이 사연자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념치 않고 하고 싶은 말 모두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다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 흔치 않다. 이제 저랑 같이 실제로 사건을 같이 진행했던 의뢰인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의 그런 속 빵 뚫리는 정도의 혼내기도 하니까 의뢰인들한테 막 혼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의뢰인분들도 끝까지 이제 좋은 인연이 됐던 것처럼 우리 사연자분들도 언제든 이렇게 속 시원한 막말하는 걸 듣고 싶다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100편 넘게 했는데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세상의 모든 미혼 남녀가 저희 방송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이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길래 왜 결혼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혼을 통해서 또 이제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날개가 달리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지혜갑을 하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혹시 미혼인 분들이 있다면 저희 방송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콘텐츠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아. 되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과 함께 너무 이렇게 누구보다 해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적합하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경험자로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듣게 되고 다른 의견들을 듣고 생각의 지평을 되게 넓혔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주변에서 이제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회마다 막 모니터링이 와요. 뭐 지난 회에서 이 얘기했는데 그거 너무 도움됐다. 그래서 내가 뭐 이혼 준비하세요? 그건 아닌데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혼 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표현도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었는데 제가 와서 뭔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난잡한 잡스러운 기술만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걱정도 되고. 근데 그 개중에는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변호사로서 방송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네, 진짜. 그리고 엄 변호사님을 마구 방송 중에 구박하고 실제로도 구박하고 그래도 엄 변호사님이 또 굉장히 또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네, 그렇게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짜 같은 변호사로서 같이 방송하기에는 캐릭터도 안 겹치고 최고야! 그죠. 엄 변호사님이랑 캐릭터 겹치는 분은 없을걸요? 우리나라에 일단 없을걸요? 우리나라 진짜 넘버원 탑이다. 캐릭터 안 겹친다. 순수하고 모난 사람. 없어. 못났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친구들은 결혼한 지 이제 2, 3년 차, 4, 5년 차, 애 키우고 정신없을 때라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봐도 봤다고 말을 못하고 저희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은 저 새끼가 저딴 거 만들고 있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저 새끼 저거 못하게 말리라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네가 그런데 나가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나! 이 방송 끝나면은 나 PD님도 좋은 소식 들리고 막지면서도 좋은 소식 들리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 방송에서 이혼 얘기를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라도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게. 네. 명절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홀가분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믿고 사연 보내주시고 또 네 분이 성심성의껏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서로 막 싸워가면서 또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고 앞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채널 G에 사연 보내시고 네, 채널 G에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채널 지희. 채널 지희죠. 난 지난주에 또 손문선 아나운서 출연했어요. 그쪽은 인수합병 된 건가요? 이 멤버를 인수해서. 네 분 너무 감사해서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뭐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요? 세상에. 골드바. 어머나, 어떡해.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떡해. 어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떠풀하시네. 사려 깊으시고. 와,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머나. 꽃다발 너무 오랜만에 받았어요. 진짜, 어머나. 빨리 집에 가서 꽂아놔야지. 이 와중에 제 건 없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쓴소리, 단소리 많이 남겨주셨던 분들께도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이혼은 적어야 되지만 할 사람은 해야 된다. 이건 정확합니다. 할 사람은 해야 된다. 가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생기고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십니다.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신유진 변호사님이 있으면 딱일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당연한 걸 시작을 굳이 뭐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리숙하게 이렇게. 가족입니다. 저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수입료. 네, 계좌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할 땐 아니랬겠죠. 그랬겠죠? 그렇죠.
언니 아시죠? 손문선 씨한테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놈은 아니야. 저는 바로 흥신소에 갑니다. 아, 저 혹시 언니 한번 해봐서 다르네. 저는 경험담을. 증거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역시 또 오늘 또 한 건 했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가 똥을 끊지. 아, 그럴 거면 그만둬. 때려쳐. 당장 때려쳐. 그거 혼나가지고 그냥 맨날 회사 욕하고 때려쳐. 이 새끼야, 네가 어디다 대고 내 딸을. 에이, 저런 거 되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본격 이혼 권장 방송,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